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관련 소식입니다. 조 씨는 이제 73살의 노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한테는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인데요. 조두순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신상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조두순이가 출소하는 날부터는 우리가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국민에게 사죄할 마음 없나요?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거 혐의 인정하세요?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어요? 아줌마 같으면은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와, 그거 만지지 마요. 손 닦지 말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 알림 사이트에서 더 이상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건데요. 자, 이유가 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유가 바로 이 법원이 내린 5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 명령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이 성범죄 알림 2는요, 이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의 사진, 또 실거주지, 전과 기록 등을 일반인이 본인 인증 후 열람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인데요. 지난 2020년 12월 이 조두순 출소 당시 법원은 이 조두순의 범행이 가진 이 잔혹성과 또 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고려해 출소 후 5년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었는데 지난 12일자로 이 공개 명령 기간이 만료되면서 더 이상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조두순의 신상 정보 공개가 종료된 것은 이제 법에 따른 절차이기에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불안한 행보를 보여왔다는 겁니다. 조두순은 보호 관찰 기간 동안 모두 6차례나 무단 이탈을 저지른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조두순은 2023년 12월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해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차례 집을 벗어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는요, 이 전자 감독 장치 전원을 차단을 하거나 장비를 훼손하려 한 정황도 포착이 됐고, 같은 달 10일에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택을 무단 이탈해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도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 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 감호를 요청했습니다. 국립법무병원 역시 지난 7월 진행한 정신감정에서 조두순에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이번 신상정보 비공개 전환을 두고 관리 공백을 보완할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신상 정보 공개가 종료됐다고 해서 이 관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두순은 여전히 전자팔찌 부착 대상자이고요. 또 이 전담 보호 관찰관의 1:1 감시도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비공개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매니저에 대한 갑질, 그다음에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또 그다음에 횡령 의혹, 이런 것에 책임을 지고서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박나래 씨인데요.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처음으로 오늘 오전에 직접 모습을 보이고서 영상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 매니저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 사과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세하게 반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이 어쨌든지 간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제 공개 입장을 밝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쨌든 지금 피고소 고발인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 없는 그런 발언들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발언 내용 자체에는 법적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아마 네.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된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봅니다. 네.
매니저와의 갈등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뭐 직간접 등의 여러 방식을 통해서 소명을 했지만 최근에 의혹이 일파만파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연예 전문 유튜브에서는 계속적으로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요. 소위 링거 이모라는 분이 그러한 불법 시술을 했다는 취지의 얘기도 또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어차피 경찰 수사로 진행은 되지만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되는 것을 일정 정도 이 수준에서 좀 잠재우고 수사를 통해서 이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는 것이 본인이 어떤 이미지 타격을 줄이는 방식이라는 여러 고민과 함께 수사를 앞두고 수사를 통해서 이제 진위 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상당한 혐의 사실로 수사가 착수됐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언급을 할 만큼 중요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 소명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어쨌든 네네. 본인은 지금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이른바 링거 이모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본인이 문화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인이 아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지만 박나래 씨에게 불법 시술을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뭐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얼버무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나래 씨에 대한 불법 시술을 이분이 정식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께는요, 이 조두순과 관련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법의 어떤 그 정해진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조두순의 신상 정보가 이제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뭐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조두순이 옆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당장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런 부분 어떤 법적으로 보완할 점 없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조 씨가 지금은 고령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동안에 그 전자부착장치를 훼손하려고도 했고 또 무단 외출했다가 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시민들의 불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일단 제도는 그동안에 많이 보완이 되긴 했습니다. 조 씨가 범행을 저질러서 그 판결을 받은 것은 2008년인데요. 그동안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은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그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성범죄자로서 신상 등록하는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 신상을 공개하도록 공개 명령을 선고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조 씨는 워낙에 오래전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치료 감호 선고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법무병원이 정신감정을 해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법원에 좀 신속한 조치가 내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